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2장 원가 요소별 원가 계산, 요소별 원가 계산 이렇게 이제 줄여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원가 요소는 이제 원가의 3요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 원가의 3요소 하면 뭐죠?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경비, 이렇게 세 개를 원가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 세 가지를 오늘 학습할 대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재료입니다. 우선 재료를 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2번입니다. 재료는 어떤 것이 재료냐 하면은요, 우선 뭐 재료 형태는 주요 재료, 뭐 용어입니다. 이런 건 나오지도 않지만은 보조 재료, 부분품, 소목 공급 기구 비품 이런 것들이 재료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이제 이 재료를 직접 재료와 직접 재료 원가와 간접 재료 원가로 구분한다. 뭐 이것이 이제 말씀 안 드려도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매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재료를 매입하면은 첫째, 재료 매입. 자, 이번에 재료. 자, 요거 1번부터 봅시다. 재료 매입법 보겠습니다. 재료 매입하면은 어떻게 매입할까요? 우선 돈이 나가죠. 뭐가 나갔습니까? 외상으로 매입한다 그럴까요? 외상 매입금, 돈음으로 매입하면 이렇게 대변의 외상 매입금 나가고요. 부채로 된 거죠. 외상 매입금하고 이제 여기서 들어오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주요 재료, 일본 여러분 실무에서는 소재라고 그러는데 소재 원가라고 그러는데 주요 재료라고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주요 재료가 있고 뭐 책에 보시면 보조 재료가 있고요. 부재료라고 합니다. 보조 재료가 있고 그러니까 소재와 부재.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품, 뭐 부품, 소모, 공구, 비품, 이제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는 재료 매입입니다. 거기 책에는 뭐 소모,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도 살 수가 있지만 일단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재료를 소비합니다. 두 번째 재료를 매입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료를 소비합니다. 우선 소비해야 뭐 생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재료를 하면 이 이제 이런 주요 재료, 예를 들면 주요 재료, 보조 재료를 소비를 했다. 그러면 대변에 주요 재료, 즉 소재를 넣고요. 보조 재료 이제 부재료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조 재료 이렇게 재료를 일단 매입해서 소비를 합니다. 없애주죠. 쓸 만큼 이제 없애주고 금액만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비로소 이제 주요 재료는 재료 원가가 됩니다. 재료 원가가 해당 금액만큼 되고 뭐 보조 재료 이런 식으로 원가가 해당됩니다. 우리 이 두 개만 쓰겠습니다. 그 밖에 부품, 소모, 공구, 기구, 비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재료 원가에서 다시 이제 세 번째는 재료 원가 소비해 가지고 이 소비에서 이제 재료가 직접비나 이제 간접비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합니다. 요것이 이제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재료 원가를 봅시다. 재료 원가. 우선 재료 원가를 보면은 재료 원가가 있는데 여기서 보조 재료도 좋습니다만 보조 재료는 보통 우선 주요 재료, 요 재료 원가를 소비시켰단 말입니다. 소비시키면 재료 원가는 어디로 가요? 만약에 제공품으로 가고요. 직접비는 제공품, 간접 재료 원가 중에서 간접비는요, 제조 간접비로 이렇게 간접 원가로 또는 간접비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재료 감모 손실. 여기서 이제 재료를 하다 보면은 재료가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런 손실이 발생합니다. 재료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재료가 감모했다는 얘기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 재료가 감모 손실이 생겼구나. 그럼 이 감모가 정상적이냐, 이 재료 감모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런 걸 꼭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정상적이다 그러면 정상적이란 말을 딴 말로 말하면 경상적이다, 일상적이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상적이다, 정상적이다, 경상적이다 자주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럼 이건 제조 간접 원가로 제조 간접비라고 그러죠. 제조 간접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비경상적이다 그러면 비정상적이다, 비경상적, 비정상적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그 전산회계 프로그램에 보면은 요관하면 제조 간접 원가는 제간비라고 써졌고 영업의 비용은 이 영업 외 비용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걸 가로 안에 든 것을 클릭해 주면은 똑같은 재료 감모 손실도 가로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그걸 찾아서만 써주면 됩니다.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냥 뭐 이걸 쓸지 몰라가지고 하면은 정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소비량을 이제 결정할 때 거기 소비량 세 번째 소비량인데 여러분들 그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계속기록법 또 실제 재고조사법 이걸 재무회계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응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소비량, 수량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역계산법, 우리가 줄여서 역산법이라고 합니다. 역계산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속기록법을 먼저 보면요. 계속기록은 장부기록법이라고 합니다. 장부상에서 이렇게 계속 기록하기 때문에 장부기록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건 수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월 이제 우리가 원가는요 1년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월별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주기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지만은 너무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월별로 많이 계산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도 할 수도 있어요. 분기별로 할 때는 계절별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패션 상품 같은 것은 계절별로 많이 원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계절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거든요. 또 물품도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 2월 수량 플러스 당기 매입 수량 마이너스 당월 출고 수량 이렇게 하면은 당월 재고 수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월 소비량이라는 말은 여기서 당월 소비량은 장부상 출고란에 기록된 수량, 출고한 수량을 이제 장부에서 출고한 수량을 소비 수량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장부상 재고 수량 마이너스 이제 실제 이거 아까 위에 나왔던 당월 재고 수량이 장부상 재고 수량입니다. 마이너스 실제 이제 재고 수량하고 따져가지고 하면 재고 감모 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가를 곱하면 뭐가 나왔어요? 재료, 뭐 재료면 재료, 감모 손실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계산법은 실제재고조사법이랍니다. 실제재고라는 건 창고에 가서 조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고에서 조사했더니 차이가 나더라. 그럼 창고에서 전월 2월 수량에다가 당월 매입 수량 이거 똑같습니다. 재무회계에서 배웠던 전기 2월 수량, 전기 2월 금액 플러스 당기 매입 금액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월이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당월 매입 수량 마이너스 당월 재고 수량 하고 나면 당월 소비 수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한 이제 재무회계를 보면은 원가죠.
매출 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역계산법은 거꾸로 한다 그래서 역계산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단가를 하죠. 단위당 표준 소비량, 그 소비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 나온 소비량에다가 당월 제품 이번에 생산하면은 재료 소비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역계산법인데 이건 잘 안 나와요. 별로 뭐 역계산법 잘 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소비단가는 실제 원가법이 있고요, 예정 원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정 원가가 중요하죠. 예정 원가는 예정한다 그래가지고 주먹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 표준 소비량이 있어요. 곱하기 예정 배부율 하면 소비 단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표준 소비량이 뭐냐면 그 과거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회사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 주기가 긴 것은 뭐 10년까지 할 수 있고, 보통 3년, 주기가 빠른 것은 3년 하고요. 5년 정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했다 그러면 여기 평균치를 낸 겁니다. 그래서 평균이란 말을 항상 과거의 평균이란 말 이꼬르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원가 관리 회계를 할 때 표준 나오면은 과거 자료를 평균 낸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예정 배부율을 하면 소비 단가인데, 예정 제조 단가 나누기 예정 조업도를 하면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 원가, 노무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노무비는 이것도 아까 이제 앞에서 말한 재료 원가가 똑같이 노무 원가를 계산하는데, 뭐 노무는 지급 형태에 따라서 뭐 임금, 급여, 잡급, 그 다음에 뭐 수당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노무비도 임금인 공장 근로자는 임금이라 그러고, 공장에서 사무원 근로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급여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합니다. 그다음 작급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이런 거 뭐 잠깐 이렇게 도와주는, 바쁠 때 좀 도와주는 뭐 이런 사람들의 급여를 작급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 간접 노무원가로 일단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지급임금을 할 때는 기본임금에다가 이제 소위 말한 대로 이제 야간 수당이라고 그러지, 할증급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당을 좀 붙습니다. 할증급 플러스 이제 야간 수당, 뭐 특근 수당,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뭐 토요일 이렇게 공휴일 날 노는데 수당을 더 주죠. 그래가지고 지급임금 총액을 합니다. 시간급제는 작업 시간수 곱하기 1시간 단위 임률하고 임금 지급액 이렇게 해서 시간급제를 하고요. 성과급제라는 건 임률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년짜리 뭐 3년짜리 경력, 5년짜리 이렇게 경력이 10년짜리 이렇게 경력에 따라서 이제 임률을 그 생산량 임률을 평균해 가지고 정해 가지고 그 임률을 정합니다. 누구는 뭐 임률이 뭐 98%라, 뭐 어떤 사람 임률이 50%다, 또는 뭐 70%다 이렇게 임률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임률을 적용해서 생산량에 담은 임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성과급제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생산 라인에서는 많이 성과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임금을 보시겠습니다. 소비임금 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시간급제와 성과급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급제는 아까 말씀대로 작업 시간수에다가 1시간 단위 그 평균 소비 임률, 지금 284쪽을 보고 있습니다. 는 소비임금, 임률을 곱하면은 소비임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평균 소비임금은 1개월 임금 총액을 뭘로 나눠주냐면, 같은 기간에 1개월이면 1개월 기간에 총 작업 시간수로 나누면 1시간당 소위 말하는 소비 임률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요. 그냥 넘어가는데 적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요거 그냥 뒤에서 문제 풀면 이해가 가기 때문에 요렇게 하던 거구나 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제나 아까 말 생산량에다가 제품 한 단위당 평균 소비임률을 곱해주면은 소비임금이 나옵니다. 이 한 제품 한 단위당 소비임률은 1개월 임금 총액을 갖다가 그동안 1개월 동안 작업했던 총 생산량 있죠. 그걸 나눠주면 평균 소비가 한 달 동안에 얼마 정도의 임률, 즉 생산, 이 사람이 이제 여기는 소비임률이라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한 제품단의 생산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에 따른 비율이다 그래서 소비라 그런 말 쓰는데, 일단은 이것은 생산임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임금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노무원가를 발생합니다. 이 첫째, 노무원가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노무비입니다. 첫째, 노무비가 발생했어요. 이 노무비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 분계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급여는 현금으로 준다 그래요. 뭐 미지급도 있지만은, 자 급여 현금 나가죠. 예. 그리고 노무비라 그래서 생산직입니다. 전부 생산직 라인에 있는 분들이 이 노무원가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노무원가, 노무비 또는 노무원가 이렇게 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밑에를 보시면 노무원가 이걸 대체합니다. 노무원가를 대체해요. 대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대체식품이 돼지고기잖아요. 돼지고기 또 대체 비싸니까 닭고기 뭐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걸 대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자, 여기서도 우리도 이제 자리를 바꾸는데 일단 노무원가 있죠. 이 노무원가를 대변으로 내줘요. 그래서 노무원가, 노무비 대변으로 나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직접비는 제공품이에요. 그래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보내고요. 노무비 중에서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으로. 이제 여기서 3번 보시면은 3번에 이제 노무원가 그 노무비 있죠. 노무비에서 이제 간접 노무비 있어요. 세 번째, 간접 노무비는 직계합니다. 노무비는 직계하는데 여기서 이 노무원가를 이제 하나에 놓고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분계를 하게 되는데, 차변에 대변 노무원가 해가지고 뭐 제공품 해가지고 제조, 간접원가, 간접원가 이렇게 바로 그냥 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분리해서 놨는데 일반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면 이제 노무원가 중에서 대부분적으로 제조간접원가 같은 건 책에 나온 대로 이제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네 번째 이제 제조간접원가는 요 제조간접원가 있죠. 간접 노무비, 노무라고 하는데 간접 노무원가. 요거는 이제 대체합니다. 어디서 대체할까요? 제가 노래를 불렀죠. 재료노무 경비에서 직접비는 제공품으로, 간접비는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에서 제공품으로, 이렇게 해서 제공품으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제공품으로 대체해요. 제조, 간접, 원가를 제공품으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이제 이 대변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직계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원가액에는 재무액에 달라서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 원가 계산은 전부 원가액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분계가 재무액의 거래 분계가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무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경비를 보겠습니다. 사실 제조 경비는 우리가 이제 실무상 보면은요, 거의 다가 간접입니다. 간접 경비입니다. 간접 원가예요. 간접이기 때문에 제조 경비는 간접인데,
직접 원가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이 직접비가 있는데 직접비 원가가 뭐냐? 그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있는데 이걸 발생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특허권 사용료라고 특허권이 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를 쓰는 제조기업 요건 직접 원가를 직접 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허권 사용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외주 가공을 하는 많은 데가 있어요. 외주 가공비 요건 이 두 개는 직접 원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원가는 어디로 간다? 제공품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원가는 제공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하자면 특정 제품 설계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 거의 제품 설계비 이건 드물죠. 뭐 특정 제품 설계비는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개발한 프로젝트 설계비가 들어가요. 이런 설계비는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 원가로 직접 빌어서 제공품을 해결 처리한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 제조 경비에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외국 책을 이렇게 보면은 외국 문헌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기업들이 뭐 특허권이라든가 외주 가공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 생산하는 데 많았는지 회계를 전부 다 뭘로 하냐면은 제조 간접비로 회계 처리해 버렸어요. 간접 원가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을 학회 같은 데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미국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요 또 다른 점도 있죠. 우리 또 전통 있고 뭐 우리 것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일본 것을 받았고 차후에 미국 거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일본은 또 독일 걸 받았고요.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바뀌고 또 우리는 또 미국 거,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 것이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온 회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부는 소위 일본 영향을 받고 일부는 이제 미국 영향을 받고 이런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조경비 소비액을 계산할 때 제조경비 소비액의 계산. 자, 몇 번입니까? 284쪽 9번입니다. 자, 이 제조경비 소비액을 계산할 때는 월할 제조경비가 있고요. 자, 이건 제가 쓰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월할 제조경비. 그냥 월할 경비라고 이제 이렇게 바로 줄여서 월할 경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월별로 합니다. 보통 1년 6개월 이렇게 기준으로 된 것을 나눠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보험료가 그렇게 하죠. 보험료가 대표적인 산재보험료, 뭐 화재보험료 이런 걸 기업에서 들을 때 그 공장 직원에 대해서 이걸 월별로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1년치를 들었으면 1년치, 6개월치 들었으면 6개월 나눠줍니다. 그래서 월별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측정 제조 경비가 있어요. 측정 제조 경비. 이를 측정 경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전기료인데요. 전기 사용료 이렇게 쓰거나 가스, 전기, 가스, 뭐 석유 이런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측정 경비라고 합니다. 이런 거 쓰게 되고요. 이런 건 이제 측정된 수치만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제조 경비가 있어요. 이제 지급. 여러분 지급 제조 경비는 지급은 수선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때그때. 네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발생 제조 경비가 있습니다. 발생.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 책에 재고 감모 손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재고 중에서 이제 재료가 주재료, 재료가 제일 많은데
재고 감모 손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지급제조 경비를 계산할 때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요 지급제조 경비 요거 외워야 되는데,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책을 보시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외울 때 있잖아요, 전월선급액. 자, 1번 요걸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전월선급액, 선급액, 당월선급액이 있는 경우였어요. 자, 전월에 미리 나간 돈을 선급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월 이달에 먼저 준 거 있어요. 그러면 전월, 당월, 선급액이 있어요. 자, 요거 이제 문제 풀 때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줄여볼까요? 그래서 전월 선급액, 전선, 당월 선급액, 당선, 이렇게 줄여서 제가 했습니다. 자, 전월 선급액, 그러면 전에, 이건 사실 차변이거든요. 전월 선급액이니까 먼저 이런 것은 플러스, 좋다. 전에 선거할 때 좋다. 플러스.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문제 나옵니다. 꼭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오고 계속 한 번씩 어쩌다 나옵니다. 이제는 당선되면은 돈 많이, 당선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안 좋다. 요새는 이 당선되면 안 좋다. 전에 선거할 때 좋았다. 이 당장 선거, 당선, 당월 선거백, 이건 안 좋다. 왜냐하면은 돈 옛날에 좀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선 플러스, 당선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 강의 때문에 사실 이런 편법적인 걸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수업을 하면 자꾸 어려운 것은 어떻게 외우는 방법, 이걸 또 편법이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외워야 또 시험 문제는 잘 맞아요. 언제 말이죠. 이걸 뭐 무슨 생각을 하면 시간 다 가죠. 왠지 집에서 혼자 푸는 것이 아니고, 요런 것은 다 외우면 금반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태정태세 문나세 애성현중인명 이러면 몇 대 왕이 누구냐 딱 나오잖아요. 어느 왕이 먼저냐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좀 외워놓은 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가도 전선, 전월선급액, 당월선급액, 당선 이렇게 줄여서 전선, 전에 선거 할 때는 참 받는 것도 많아. 좋았다. 신발도 받고, 여러 어렸을 때 고무신도 막 박정희 대통령이 막 고무신도 막 시골에는 갖다 주고 표 얻으려고. 요즘엔 당선돼도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월 미지급액이 있어요. 여기서 전월 미지급액, 전월 미지급.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월 지급액, 당월 지급액, 예, 당월 지급액. 그래서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외우냐? 전월, 지난달에 미지급했죠. 이건 그럼 미지급이니까 이건 전월 미지급은 대변에 가거든요. 요 대변에 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줄여서 전미라 그럽니다. 이건 당월 지급액은 당장, 당지 이렇게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전에 이뻤던 것은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부탁을 해서 당장 지금 가는 것이 좋다. 당장 지금 좋다. 그래서 이건 플러스, 이건 차변이고 이건 대변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는 전부 대변이고요, 플러스 요것은 차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 걸 다 합치고 대변 걸 빼주면은 나머지 소비액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원가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월 미지급액이 있어요. 당월 미지급액 여기 하나 더 하면 책에 당월 미지급액이면 당월 소비액이 나오는데, 당월 미지급액이 있어요. 당월 미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이번 달의 미지급액은 다음 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전에 이뻤던 거죠. 그래서 이건 당월 미, 당장 이쁜 것이 좋다. 밉다가 아닙니다. 이쁜 것이 좋다. 그래서 플러스. 그래서 요건 뭐예요? 같이 차변이 되겠습니다. 네, 그 보시면은 당월 미지급액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당월 소비액을 계산한다.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건 여러분 팁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해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계산 문제 참 계산하기 좋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전선, 당선, 전미, 당지, 당미 이렇게 5개. 요것만 외워두시면 어떠한 계산 문제라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빨리 쉽게라기보다는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조 간접 원가라는 것은 이제 이 특징이 뭡니까? 이 제조 간접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다시 정리하죠. 여러분 제조 간접비라고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의 특징이 뭐냐고요. 이 특징은 첫째는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예요. 그래서 원가가 발생하는데 원가가 이제 소비되는데 뭐 발생되는데 소비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원가가 일단 발생된다. 원가가 이제 소비됐죠. 원가가 소비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간접 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간접비의 특징은 제조 간접비 간접비의 특징은 전부 뭐냐? 공통으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통으로 발생하는데 이건 뭐야? 공통이란 말은 뭐였어요? 두 개? 두 종류 이상이. 자, 2개 이상이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조 간접비 배부 문제는 이제 개별 원가 계산, 분별 원가 계산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앞으로 이제 배웁니다, 여러분.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배우냐? 요건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 있고요. 원가 계산. 이제 개별 원가 계산. 이제 뭐 무슨 부문, 수선 부문, 무슨 부문, 막 제조 부문,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문, 막 이렇게 부문별로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건 개별은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주문 생산일 때는 이 개별 생산은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이고, 이 부문별 생산은 이제 부문별로 할 뿐이죠. 그래서 이 개별 생산의 반대는 이제 종합 원가 계산인데 한꺼번에 이제 생산하는 거. 그때 따라서 이제 여러분 분별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 3가지 합니다. 이 요소별 원가 계산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 요소별 원가 계산은 제일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잘 나와요.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대로 분별이나 개별이나 종합 원가 계산도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 이 배부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가 실제 배부법과 이제 예정 배부법이 있습니다. 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는 방법, 실제 배부법. 여러분들 뭐 책에 보면은 실제, 실지 이러는데 어느 게 표준말이에요? 실제가 표준말입니다. 실지라는 말은 뭐 표준말로 쓰면 표준말이 정의로 쓰면 뭐 되겠지만은 실지보다는 실제가 더 확실한 말이죠. 실제 배부하는 것이고 실지 배부한다. 이 좀 표현이 처음에 그 누가 외국 책을 번역할 때 실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되니까 계속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말을 좀 뭐 틀리다 맞다 떠나서 우리말이 실제가 더 맞지 실지가 더 맞겠습니까? 책에 그런 책들이 번역상 오류입니다. 오류라기보다는 오류라 하여튼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실제 배부, 실지 배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다가 실지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표현은 국어적인 우리말 표현은 실제가 더 좋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아니면은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습니다. 가액법. 금액법이라고 합니다. 가액법을 금액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법은 글자 그대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책을 보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보십시오. 이 가액법은 뭐냐면은 직접 재료비법 B라고 하죠. 원가는 같은 말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법하고 직접 노무 원가법, 두 개 합친 직접 원가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재료비를 많이 사용한다면 직접 재료비법을 적용하기 좋고요. 노무비가 많다면 노무비법을 적용하기 좋고, 뭐 이거저거만 어중간하다 그러면 직접 원가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식을 보면은 제조간접 1원가 계산 기간, 우리 한 달이죠 보통. 1원가 계산만 1개월입니다. 한 원가 계산 기간에 제조 간접비를 총액을 뭘로 나누냐면 같은 기간에 재료비를 소비된 재료비 있잖아요. 이걸 총액으로 나누어주고 다시 거기 특정 제품 직접 재료 원가를 곱해주면은 배부액이 나옵니다. 자, 공식은 천천히 보십시오. 계속 같은 공식이에요. 이번 제조간접비 같은 기간 제조간접비 총액에다 같은 기간에 직접 노무원가, 노무비 총액으로 나눠주고 특정 제품 노무비가 있으면 특정 제품 노무원가를 곱해주면 배부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에 대한 뭐 A 제품, B 제품 이런 제품에 대한 배부액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직접 원가법은 똑같아요. 제조 간접 원가 총액에다가 같은 시간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를 합한 직접 원가를 나눠주면은 특정 제품 직접 원가를 곱해서 특정 제품의 배부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것은 직접 여러분 경비는 직접 제조 경비가 있는데 왜 안 씁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특정 조금 너무 적을 때는 그런 거 합치지 않습니다. 영향을 우리가 이제 특이치라고 해서 아웃라이어라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빼버려요. 그래서 제일 많이 소비되면은 재료비가 많이 소비되면 재료비 기준으로 하고 재료비법을 하고 노무비가 많이 되면 노무비 기준으로 해요. 용역회사는 재료비가 조금 목표 없으니까 용역회사 같은 경우는 그 용역업체나 용역건설업 같은 데는 노무원가를 법을 쓰겠어요. 그러면 재료가 소비되는 제품 이런 제조 생산 제품 제조를 하는 데는 재료비법이 더 많이 쓰고요. 뭐 중간중간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직접 원가법을 쓰면 된다. 그러니까 시간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시간법하고 기계작업 시간법 이런 것이 있는데요. 거기 공식을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뭐 요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정배부법입니다. 예정배부하니까 여러분 뭐라 했어요? 이제 예정배부법. 자, 여러분도 어떤 책에는 배분법이다 이러는데 뭐 그 사람 그렇게 하든 같은 말입니다. 배부법. 저는 저도 배부법이라고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만 배분보다는 배부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배분율보다는 배부율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배분 하면은 분배잖아요. 배분. 그래서 배분법 이런 것보다는 이제 꼭 그렇게 하려면 분배법이라고 하죠. 뭐 배분법이라고 난 분배법이라는 그렇게 더 우리말에 가깝게 쓰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자료 수치를 표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미리 사용할 그 예정 배부율을 구하는데 보통 전년도나 뭐 3년치나 뭐 5년치나 이렇게 평균 내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이제 의사결정을 합니다. 예정 배부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연간 예상액에다가 그 배부 기준 연간 예상액을 나누면 배부율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예상액은 항상 있죠. 예상하면은 뭐 그냥 어떻게 주먹구시는 안 된다는 과거 자료예요. 과거 자료의 표준입니다. 나누기 한 겁니다. 평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뭐 급격히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무슨 IMF 같은 거 이런 때는 이제 특이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는
일반적으로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실무상이고 시험 문제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예정 배분은 이렇게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